저작권법 제25조 2항에 따라 학교 수업을 위한 저작물은 본 홈페이지에서만 이용 가능하며 이외의 공간에서 저작물을 공유 또는 게시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출처는 천재교육 T술파고요. 저작권 보호 관련 경고 문구는 천재교육 T술파 자료는 온라인 계약에 따른 학생의 수업을 돕기 위한 것으로 다른 목적으로 공유하여 사용하거나 외부에 유출할 수 없습니다. 생명기술과 생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생명기술이 주제가 되겠습니다. 생명기술의 활용과 미래, 생명기술이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교과서는 228페이지입니다. 생명기술의 활용 분야, 우리의 생활과 밀접한 기술로서 다른 기술의 영역과 융합을 이루며 발전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주로 농업, 축산업, 수산업 분야에서 품종을 개량하고 발효식품을 만드는 데 생명기술을 이용해 왔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신종질병, 지구온난화와 환경오염, 고령화 문제, 식량 부족, 에너지 고갈 등 인류가 직면한 많은 문제의 해결책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의료 분야에서는 의약품과 의료기술 개발, 농업 및 식량 분야에서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새로운 식량 개발, 환경과 에너지 분야에서는 환경 정화와 새로운 에너지 개발에 생명기술이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식물 공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교과서는 229페이지입니다. 농업 및 식량 분야에는 어떤 사례가 있나 보겠습니다. 식물 공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에서 빛, 물, 양분을 인위적으로 제공하여 기후 변화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도시 속 작은 공간에서도 작물을 재배할 수 있으며 날씨의 영향을 받지 않아 안정적인 재배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배양육입니다. 가축을 사육하지 않고 연구실에서 식용 고기를 생산하는 방법입니다. 인공적으로 고기를 만드는 것인데요. 가축으로부터 줄기세포를 채취하여 근세포로 변환시킨 후 전기 자극을 주입하여 만듭니다. 현재에는 실험 단계에 있으나 미래의 식량 공급원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합성우유입니다. 젖소의 DNA를 효모세포에서 배양한 후 진짜 우유와 같은 향이 나도록 조정한 식물성 유분을 추가하여 만듭니다. 식용곤충입니다. 인간 및 가축의 식량 자원으로 이용 가능하고 그 종류가 수백여 종에 이를 정도로 다양합니다. 단백질, 비타민 등의 함량이 높아 미래의 식량 자원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의료 분야입니다. 의료용 웨어러블 기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혈당 측정 콘택트 렌즈, 눈물의 성분을 분석하여 당뇨병 환자의 혈당 수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부 부착형 바이오 스탬프가 있습니다. 피부에 부착할 수 있는 의료기로 반창고처럼 피부에 부착하면 체온, 맥박수, 자외선 흡수량 등 생체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발목 착용형 헬스케어 기기가 있습니다. 심박수, 혈압, 체온 등의 이상이 생기면 스마트폰으로 신호를 전송하는 기기가 되겠습니다. 이런 기기들이 발전한다면 병원에 굳이 안 가도 본인의 건강 상태를 쉽게 체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유전자 치료제가 있습니다. 유전자가 조작된 백혈구 등을 이용하여 암과 난치병 등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바이오칩입니다. 작은 기판 위에 DNA, 단백질 등을 결합하여 유전자 결함, 단백질 분포 등을 분석해낼 수 있고 유전자를 빠른 시간 내에 검색할 수 있어
투입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나노로봇입니다. 10억 분의 1m 단위의 미세한 세계를 다루는 나노 기술을 기반으로 만든 로봇으로 몸속에 삽입하여 병을 진단하고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우수한 의사라 할지라도 인간의 눈으로 인간이 할 수 있는 의료 행위가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작은 나노로봇으로 인간이 할 수 없는 의료 행위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에 인공장입니다. 신소재와 정교한 3D 프린팅 기술을 이용한 인공장기 생산이 가능해질 것이며 체세포 복제 기술을 이용한 각종 장기의 복제는 평균 수명 연장에 이바지할 것입니다. 인공와우가 있습니다. 청신경에 전기적 자극을 주어 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하는 장치로 3D 프린팅 기술을 이용하면 환자 개인에 따른 맞춤 제작이 가능하여 환자의 청력을 더 향상할 수 있습니다. 인공기관지입니다. 환자의 기도를 3차원 입체 영상으로 촬영한 뒤 인체 친화적 플라스틱으로 복제품을 만들고 줄기세포를 용액에 배양하여 이식을 합니다. 의료 분야입니다. 바이오 프린팅 기술이 있는데요. 플라스틱 소재 대신에 세포를 출력 재료로 사용하여 신체 일부나 인공장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231페이지) 인류 생존의 열쇠 의약품 개발에 대해 선생님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 이전에 알지 못했던 새로운 질병들이 생겨나면서 우리 아이의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질병들이 생겨나면 새로운 약이 필요한데 이러한 약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과정과 오랜 시간을 거쳐야 합니다. 의약품이 개발되기 위해서는 보통 15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며 이 과정을 거치는 동안 막대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시간과 비용을 투자한 신약 후보 물질이 최종 약으로 시판될 확률은 0.1% 미만입니다. 즉 신약 개발은 막대한 시간과 자본이 투자, 마지막으로 큰 운이 따라줘야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개발된 의약품이 있었기에 인류는 생존할 수 있었으며 의약품 개발은 모든 사람에게 희망의 길을 열어주는 열쇠가 되고 있습니다. 232페이지 보겠습니다. 친환경 바이오 에너지 개발입니다. 과일, 곡식, 나무, 가축 배설물 등을 가스나 알코올 등으로 변환하여 사용하는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식물 자원 파괴와 곡물 가격 상승 등의 문제로 옥수수대, 폐목재, 음식물 쓰레기 등 비식용 원료를 활용하는 형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종류는 바이오디젤, 바이오에탄올, 바이오부탄올, 바이오가스 등이 있습니다. 실제로 브라질에서는 사탕수수, 옥수수를 이용하여 바이오에탄올을 만들어 자동차 연료로 실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서도 유채꽃을 이용해서 바이오디젤을 만들기도 합니다. 바이오 에너지 종류에 대해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바이오에탄올은 사탕수수, 밀, 옥수수, 감자, 보리, 고구마 등을 발효 증류하여 만든 연료가 되겠습니다. 바이오디젤은 야자, 돼지비계, 해바라기 등 동식물성 기름을 원료로 만든 친환경 연료가 되겠습니다. 바이오부탄올은 폐목재, 볏짚, 해조류 등에서 추출한 포도당과 박테리아를 이용하여 만든 연료가 되겠습니다. 바이오가스는 음식물 쓰레기나 가축의 분뇨 등의 오염물질을 미생물로 분해하여 생산한 연료가 되겠습니다. 환경과 에너지 분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적 재료인 전분이나 사탕수수 등으로
생분해성 플라스틱 제품을 제작을 하는 것입니다. 오염된 토양이나 하천, 해수 등을 정화하기 위해 식물과 미생물 등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긍정적 영향은 친환경 제품이나 미생물로 오염된 환경을 복원할 수 있습니다. 인공장기 개발로 장애를 극복할 수도 있습니다. 바이오 에너지를 생산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질병을 미리 진단하고 치료할 수도 있습니다. 병원에 가서 진료받는 그런 불편함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부정적 영향도 있습니다. 유전자 변형 작물의 안정성 검증이 부족합니다. GMO가 인체에 유해한지 연구 결과가 발표된 바가 없습니다. 생태계 순환 구조를 파괴할 수도 있습니다. 의약품 남용으로 약품 개발 및 실험 중에 변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전에 없던 종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복제 인간에 대한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복제 인간의 장기를 떼어내서 주인을 살린다면 복제 인간은 죽고만이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생명기술은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을 동시에 갖고 있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퀴즈를 풀어보겠습니다. 생명기술은 의료 분야, 농업 및 식량 분야, 환경과 에너지 분야 등에 활용된다. 정답은 5가 되겠습니다. 다양한 분야에 활용이 되고 있고요. 다음에 설명하는 연료는 무엇일까요? 음식물 쓰레기나 가축의 분뇨 등의 오염물질을 미생물로 분해하여 생산한 연료용 가스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바이오가스가 되겠습니다. 가축의 분뇨, 음식물 쓰레기에서 얻어지는 이 바이오가스의 실체는 바로 메탄이 되겠습니다. 메탄은 천연가스의 주성분이기도 한데요. 따라서 우리가 땅을 파서 천연가스를 얻는데 굳이 땅을 파지 않아도 이런 생명체를 이용해서 생명기술을 이용해서 우리가 바이오가스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